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2년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피델리티의 디스럽터 뮤추얼 펀드가 ETF로 자동 전환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뮤추얼 펀드가 ETF로 변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펀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동안 어떻게 수익률이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에서 내놓은 이 디스럽터 뮤추얼 펀드, 지금은 이제 ETF로 바뀌게 되었죠. 이 펀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럽터, 디스럽션이라는 의미가 혼란에 빠뜨린다, 바꾸어 놓는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동화, 제약, 금융, 기술, 통신, 이렇게 5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 5개의 펀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종합펀드, 이렇게 총 6개의 디스럽터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ETF로 바뀌어서 이것이 없어졌는데요. 이 디스럽터 펀드가 뮤추얼 펀드일 때는요, 로열티 프라이싱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뮤추얼 펀드를 사서 사고 팔고 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은요, 익스펜스 레이셔가 절감이 되는 이러한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펀드를 장기적으로 오래 가져가는 롱텀 인베스트를 적극 권장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ETF로 바뀌게 되면서 펀드 보수가 하나로 통일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 디스럽터 펀드에 관해서 개개인이 어떠한 회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의 펀드인지 알기를 원하시면요, 제가 2년 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럽터 뮤추얼 펀드를 가지고 계셨으면요, 피델리티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거나 혹은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서 펀드 정보를 볼 때 여기에 관해서 뉴스 링크가 나온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6월부터는 이 디스럽티브 뮤추얼 펀드가 ETF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뮤추얼 펀드 이름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뉴 ETF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이름이 바뀌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오토메이션 펀드는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오토메이션 ETF로 바뀌게 되었고요. 컨버전 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것이 ETF로 언제 바뀌게 되는 것이냐였는데요. 2023년 6월 9일에 이 개개의 5개의 뮤추얼 펀드가 ETF로 바뀌게 되었고요. 종합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일주일 뒤인 2023년 6월 16일에 ETF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디스럽티브 시리즈 펀드를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체크를 안 하신 분들은요, 피델리티에 접속을 하여서 제대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뮤추얼 펀드가 ETF로 자동 전환되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상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뮤추얼 펀드를 사고 ETF를 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피델리티에서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이것은 펀드 회사 내에서 자체 변환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별도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컨버전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이 뮤추얼 펀드로 가지고 있을 때 그 금액에 맞춰서 ETF를 그대로 사는 것이고요.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남는 돈이 없이 모든 금액을 ETF로 다 사는데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화면에서 설명드린 로열티 프라이싱이 되겠는데요. 이 피델리티 디스럽터 뮤추얼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처음에 샀을 때는 펀드 보수가 1%로 투자 금액의 1%를 피델리티가 가져가게 되는데요. 1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0.75%로 떨어지게 되고요. 3년 가지고 있으면 익스펜스 레이쇼가 0.5%로 펀드 보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로열티 프라이싱을 제시함으로써 장기 투자자들을 적극 권장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번에 이것이 ETF로 가면서부터 로열티 프라이싱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피델리티 디스럽터 ETF의 익스펜스 레이쇼는 그대로 0.5%로 통일되었습니다. ETF 특성상 주식처럼 거래가 되고 단순히 피델리티 고객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익스펜스 레이쇼를 0.5% 통일화해서 동일하게 제공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기존의 뮤추얼 펀드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오랫동안 소유하면서 0.75%나
0.5%를 달성한 기존의 투자자들은 살짝 배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뮤추얼 펀드가 ETF로 변환되면서부터 더 좋은 장점도 많은데요. 다음 화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식을 거래하는데 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식 시장이 열렸을 때 가격 추이를 보면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는 가격이 나왔을 때 마켓 오더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지금은 원하는 가격이 아닌데 여러분께서 원하는 가격에 리미트 오더나 스탑 오더 등을 열어놓고 특정한 가격이 되었을 때 사거나 팔거나 하는 식으로 미리 세팅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주식 거래가 편하신 분들은 지금 ETF로 변하였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는데요. 혹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뮤추얼 펀드처럼 가격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에 거래하시는 것이 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열렸다고 가격이 변동되지 않고요. 시장이 마감되었을 때 주식의 종가를 바탕으로 뮤추얼 펀드 가격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변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주식처럼 거래하시는 것이 편해서 시장이 열렸을 때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ETF로 전환된 것을 더 선호하실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회원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피델리티 펀드를 피델리티에서 사야 되고 뱅가드 펀드를 뱅가드에서 사야 됐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의 뮤추얼 펀드를 사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 웃돈을 주고서 뮤추얼 펀드를 사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ETF로 변환이 되면서부터 주식처럼 사고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델리티 고객이 아니라 어떠한 주식 거래 회사를 쓰시던 간에 뱅가드를 쓰시든지 로빈후드를 쓰시든지 이트레이드를 쓰시든지 한국에서 어떠한 거래소를 이용하시든 간에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살 수 있으면 디스럽티브 ETF 역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겠고요. 미국에서 401k IRA가 아니라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 즉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러한 계좌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계좌에서 ETF를 가지고 계시면요. ETF 구조상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ETF를 직접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ETF는 가만히 있는데 이 안에서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계속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뮤추얼 펀드와는 다르게 ETF는 중간에 마켓 메이커가 있어서 시세 차익이 난 주식을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였을 시 이것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뮤추얼 펀드는 이와는 다르게 시세 차익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일반 세금 계좌, 브로커리지 계좌에서는 ETF를 가지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ETF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한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는 뮤추얼 펀드보다 ETF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봐서는 뮤추얼 펀드가 ETF로 변환된 것은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럽티브 뮤추얼 펀드가 ETF로 바뀌었을 때 새로운 심볼, 티커 네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오토메이션 ETF, 자동화 로봇 기술 ETF는요, FBOT로 바뀌었습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오토메이션, 자동화, 인더스트리얼 로보틱, 공장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로봇들,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AI와 자동운전 관련해서 이러한 회사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고요.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커뮤니케이션 ETF는 FDCF가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나 5G, 통신기술과 인터넷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디스럽티브 파이낸스 ETF는 FDFF가 되겠는데요. 파이낸스니까 금융 관련된 것인데 기존에 있던 은행이 아니라 디지털 페이먼트, 여러 가지 각종 지불 방식을 제공하는 이러한 회사들, 온라인 은행을 운영하는 이러한 다양한 핀테크 회사들이 이 펀드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메디슨 ETF는 FMED가 되겠는데요. 의료랑 제약 관련돼서 각종 리서치를 하는 회사라든가 각종 치료 기술이라든가 로봇을 이용한 정밀 수술 등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피델리티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ETF FDTX 같은 경우는 IT 테크놀로지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고요. 이 5개의 ETF를 하나로 종합한 FDIF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특정한 섹터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면요, 이렇게 개개인의 ETF를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어떤 것을 고를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종합으로 낸 디스럽터 ETF FDIF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FDIF ETF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 계좌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디스럽터 ETF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서 기존의 뮤추얼 펀드였던 FGDFX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그림에 보이는 것은 2020년 6월 달에 뮤추얼 펀드가 런칭되고 나서부터 그동안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10,000 성장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에 투자하는 이러한 회사가 많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특혜를 입고서 2020년과 2021년에 급속도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거의 80% 가까운 성장률을 2년 만에 보여주게 되어서 이때 $10,000가 거의 $18,000가 넘어가는 성적까지 보였는데요. 2022년에 성장률을 줄이고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말 그대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성적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이 피델리티 디스럽터 ETF 역시 마이너스 성적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2023년에 약간 회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펀드가 런칭하였을 때부터 3년간의 성적을 보면은요, $10,000가 $13,851로 되어서 거의 40% 정도 되는 성적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피델리티 계좌의 성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써 빨간 게 보이는 것이 그다지 성적이 좋지는 않죠.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굉장히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6월 말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여서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피델리티 제로 뮤추얼 펀드와 피델리티 디스럽터 펀드에 거의 반반씩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피델리티 제로는 전체 시장을 따라가는 펀드로서 현재 수익률 자체는 거의 원금을 회복을 하였습니다. 마이너스 0.14%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4,000를 투자해서 거의 원금인 $54,000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피델리티 디스럽터 ETF 같은 경우는 $56,000를 투자했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 15%의 수익률로서 현재 금액이 $47,900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피델리티 제로 인터내셔널 펀드 같은 경우는 매달 $20씩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펀드 금액이 $800 조금 안 되는 작은 금액이라서 피델리티 포트폴리오의 0.76%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고요. FZFXX 같은 경우는 코어 펀드로서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현금 계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피델리티 500 인덱스 펀드인데요. 현재 수익률 자체는 플러스 51%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 펀드는 제가 $1를 넣어놓고서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만드는 데 쓰인 펀드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를 넣은 상태고 지금 $1 51센트로 여전히 피델리티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본전을 차지한 피델리티 제로 펀드 그리고 마이너스 15%를 차지한 피델리티 디스럽터 ETF 반을 내어서 현재 제 피델리티 계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7.89%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2년도 중반과 2023년도 초반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회복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좋은 소식이 많이 와서 제 계좌도 좀 회복을 하고요. 여러분의 투자 계좌도 수익률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뮤추얼 펀드가 ETF로 바뀌게 되면서부터 피델리티 고객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회사를 쓰지 않더라도 그리고 해외에 있더라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이러한 ETF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게 되겠고요. 제 수익률 그래프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기존의 S&P 500이나 미국의 종합시장 토탈 스탁을 따라가는 ETF와 비교해서는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이 펀드에 넣는 것은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겠고요. 대형주 인덱스 위주로 가지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 ETF에 할애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접근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뱅가드 뮤추얼 펀드를 ETF로 전환되는 것에 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ETF가 대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ETF로 계속해서 많은 돈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뮤추얼 펀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ETF로 계속 전환을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관련하여서 뮤추얼 펀드 시장이 줄어들고 ETF 시장이 점점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